나란다 축제가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막이 올랐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 상월결사 인도순례 체험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이어집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주지 후보에 단독 출마한 전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자격 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입적한 지리산 화엄사 원로 안양 한미사 주지 도철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화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신행포교 쇄신의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한 수미산 원정대가 6번째 기수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지리산 화엄사가 사회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불교계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화엄사 브랜드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성기홍 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청소년 교학축제 나란다 축제가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막이 올랐습니다. 기존의 불교교리 경시대회 등을 비롯해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체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자승스님을 비롯한 9스님은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에 세워진 천막 무문관 상월선언으로 들어갔습니다. 석 달 후 9스님은 겨울추위와 싸우며 하루 한 끼 공양해 매일 14시간 이상 이어온 극한의 정진을 회항했습니다. 낮에는 이게 비닐하우스라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지면은 이게 굉장히 또 춥습니다. 그렇군요. 이 천막결사 기간 각계 사부대중은 1박 2일 무문관 정진으로 동참했는데 외부와의 단절 속에 직면한 고통과 추위를 실감했습니다. 그 침낭은 마치 얼음 이불 같았고 텐트는 냉동 창고와 같았습니다. 딱 하루를 처음 해봤는데 그 3개월 수행 정진하시는 저희 우리 큰 9분의 스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한국불교 대표 청소년 축제 제15회 나란다 축제가 45명 중고생들의 상월선언 안거 체험으로 개막했습니다.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 마련된 텐트에서 1박 2일 동안 무건과 절식 속에 상월결사 정신을 되돌아봤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다가 불자로 거듭났다는 한 고등학생은 절대적 신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불교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전도를 조금 불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그런 전도를 불쾌하시는 이유가 그런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나 교리에 대한 그런 완전한 이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신념으로만 전도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불쾌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교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완전한 종교적 이해도를 가진 다음에 친구를 따라 상월선언 안거 체험에 참여하게 됐다는 또 다른 고등학생 또한 교회에 다니다가 종립학교에 입학하면서 불자가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침 예불과 명상 수행이 불교를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종교라 약간 좀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약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부모님 반대도 많아졌고 그랬는데 약간 저의 신념으로 이제 불교는 본인의 정진을 위해서만 닦는 곳이니까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아침 예불도 하고 선정의 시간을 맨날 참여하면서 안거 체험에 앞서 학생들은 입제식과 함께 상월결사 다큐멘터리 등을 시청하며 천막 무문관에서 출발해 올해 부처님 성지로까지 나아간 상월결사의 지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치열한 정지는 가을의 선선함과 친구와의 추억으로 대체됐지만 아우스름의 정진을 되새긴 하룻밤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불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되새기는 평생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남양주 봉선사 주지위 후보에 단독 출마한 호산 스님이 자격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호산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를 벌인 뒤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봉선사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도 검토해 비구 157명, 비구니 32명 등 모두 189명으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입적한 지리산 화엄사 원로 도철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화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에서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은 화엄도량의 용성 대종사의 유운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신 모습이 선연하다며 무상한 세월에 스님을 떠나보내는 사부대중의 눈물이 하늘에서 내린다고 애도했습니다. 신행포교 쇄신의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한 수미산 원정대가 6번째 기수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입학생 138명은 강의와 성지순례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전법 포교의 기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수미산 원정대원으로 활동했던 4개월. 돌아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공허함이 활력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레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고 그 기운은 전법 포교의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스스로 이 불교를 여러분한테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회주 큰 스님의 뜻에 따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중마고 친구도 전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도 전법을 했고 제6기 수미산 원정대 입학식 현장. 선배들은 새롭게 맞은 6기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환영과 응원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 일기도 아주 훌륭하게 12강을 졸업을 했습니다. 6기 모든 분들 건강한 마음으로 12강까지 졸업할 수 있는 모든 걸 저희 1기, 2기, 3기, 4기, 5기 분들의 많은 불교 증흥과 국민화합, 세계 평화를 기치로 신행포교 쇄신 운동을 펼치는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해 2021년 출범한 수미산 원정대가 어느덧 6번째 기수 입학식을 맞았습니다. 6기 대원들은 저마다의 원을 세우며 무엇보다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많았는데 5기였던 친구가 좀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해줘서 왔습니다. 좀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여서 가지고 저희 수미산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고 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6기 수미산 원정대에는 기업체 대표를 비롯해 언론, 법조, 의료, 예술인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138명이 입학했습니다. 불교신도 23명, 천주교도 12명, 개신교도 8명, 무교도 95명으로 이번 기수는 특히 비불자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목숨을 건 수행의 상월선언 천막결사 원력이 수미산 원정대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불연의 씨앗이 불자, 비불자 구분을 넘어 널리 퍼졌습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평생을 부처님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담아두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기 수미산 원정대는 올 연말까지 넉 달 동안 강의와 정기법회,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마지막 수계식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단지 불교적인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화합하고 좀 더 나아가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우리 수미산 원정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6기 수미산 원정대는 중생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발언하고 저마다의 원을 세우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 사회운동과 종단 개혁을 이끌었던 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 태공당 월주대종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월주 스님의 생전 공생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보현 행원과 보살행을 실천한 태공당 월주대종사 스님은 생전 아프리카 등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인류애를 실천한 보현보살의 화연이었습니다. 특히 평소 화두인 요익 중생과 동체 대비 세계 일화를 몸소 실천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동대 불교문화연구원과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지구촌 공생회가 스님의 열반 2주기를 추모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그게 바로 요익 중생의 화두를 놓지 않고 세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러한 국제적인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도록 이 국보가 돼서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스님이 보여주신 보살 사상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보살행으로 구현된다고 피력했습니다. 스님은 바로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금산사에서 배출한 당대에 뛰어나신 어른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배출된 보살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지용보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도 지구촌 공생에는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찬 분쟁 지역과 빈곤 지역 등 세계 곳곳을 찾아가 보살행을 실천한 태공 월주 대종사의 삶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공생의 활동에는 태공 월주 대종사께서 화엄경 광대행언을 현대사회에 맞추어 이해하고 실천한 보현행이었다.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는 스님께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연대를 이끌어내며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를 넘어 국가 원로의 역할을 수행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IMF라는 전대미문의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큰 스님이 다른 지도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을 이끌고 정말 이걸 어려움을 극복했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던 어른이다. 스님은 총무원 재임 당시 전두환 군부정권 지지 성명 지시를 거부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봉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신군부는 불교 개혁을 이유로 무장 군인들이 사찰에 난입하는 12.7 범란을 일으켰고, 당시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된 월주 대종사는 23일간 조사를 받은 뒤 원장직에서 물러나고 미국으로 3년간 유배 생활을 떠났습니다. 산중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늘 중생의 고통과 함께했던 월주 대종사, 불교의 사회 참여를 이끌며 스님이 남긴 큰 발자취는 후학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리산 대화엄사의 홍보위원장 네. 성기용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요즘 화엄사가 큰 변화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주 행사도 많이 하고 네. 이 화엄사 하면 왠지 좀 이렇게 무거운 이미지도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이렇게 역동적인 이미지가 됐어요. 네.
지금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모기장 영화 음악회, 요가 대회 네. 이런 행사들이 연달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덕자 문자 쓰시는 덕문 교구장 스님께서 모든 아이디어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가 있는 건 아시겠죠? 알죠, 나. 그래서 한 3년이 됐는데 그 홍보기획위원회에서 그 아이디어를 좀 다듬고 거기에 이제 덧붙이고 살도 붙이고 좀 뼈도 소위 있으면 뼈도 좀 추리고 그래서 이제 알맹이만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홍보하고 그 기획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은 믿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방법이 과연 무엇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연유를 겉들어서 만든 게 홍매화, 그다음에 사진 찍기 대회, 요가 대회, 모기장 음악회 뭐 등등 이러한 행사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홍보위원회가 사실은 다양하게 사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제 인적 구성이 예를 들면 뭐 시각 디자인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마케팅 전문가, 예를 들면 뭐 드론 전문가. 네. 그 다음에 ENG 카메라 전문가, 스틸 카메라 전문가, 편집 전문가, 이렇게 이제 기자, PD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엑기스를 뽑아서 그 행사를 만드는 거죠. 예. 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네. 이 화엄사가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산문을 개방해서 야간 개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월부터? 네네. 근데 화엄사는 그동안에 21시, 9시까지 산문을 개방을 예전에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3시간을 더 연장한 것 뿐인데 근데 그 연장한 것이 상당한 변혁과 그런 걸 일으켜서 구례 군민이 엄청 좋아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구례를 찾아온 먼 곳에서 찾아온 분들한테 혜택을 뭘 하나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화엄사라는 그러한 야경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에는 구례군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그 주민과 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화엄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체 굿즈 선보이어서 인기를 모으고 있고 또 뭐 비건 햄버거 이런 것도 선보일 어디 보셨습니까? 아니 먹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우리가 화엄사가 코로나 이후의 변화, 공간의 변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변화 속에서 이미 화엄사는 준비된 듯한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 하나가 화엄사가 브랜드, 화엄사라는 세 글자의 브랜드를 노출하는 거를 2021년도, 2022년도 경제적 가치를 계산을 추정치를 잠정으로 해보니 그 계산은 방송 노출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뉴스, 텔레비전, 신문, 매체, 포털 뉴스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 21년도에는 약 한 39억 정도, 22년도에는 작년에는 약 46억 정도의 브랜드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노출 효과가 있었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그 구례군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그것이 노출이 되었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리산 상가라든지 뭐 커피숍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우리 장길선 의원이면서 그 신도의 회장의 말을 빌리면은 평소에는 뭐 하루에 뭐 10잔 정도 커피가 팔리는데 행사에 있는 날에는 뭐 200잔, 300잔 오히려 뭐 재료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보였고 또 하나는 저도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점심 식사를 공양을 못한 적이 2-3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 2시 정도면 식재료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가치가 나타났다라는 증거를 보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구례 군민이 야 이게 바로 화엄사와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여러 행사들을 하면서
화엄사가 이제 또 많이 노출되고 언론 매체에 네. 이 홍보 효과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많이 이제 크게 이제 확대됐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구례 군청 홍보과나 경제 관광 경제과에서도 그 지금 말을 전하면은 그 구례 군민이 엄청 좋아진다. 그리고 엄청 실물질적으로 예를 들면 느끼고 있다. 특히 뭐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밥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특히 구례 군 읍내에 짜장면집이 4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그게 10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점잖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가 대회 같은 경우는 사찰에서 하기엔 좀 파격적이지 않느냐. 또 이제 사찰이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요가와 명상은 우리 불교부터 부처님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는 아시겠죠? 아, 그럼요. 네. 그거를 원인을 모르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처음에 요가를 그 사찰에서 특히 화엄사에서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처음에 했을 때 어른 스님들께서 약간 우려는 하셨죠. 왜냐면은 이렇게 그동안에 뭐 노출일 문제가 이렇게니까 그러나 그 요가 대회 끝나고 나서 언론의 노출이라든지 뭐 저거 별거 아니네. 저 정도면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노출 효과가 영상으로 매체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화엄사와 구례와 특히 구례라고 하는 지역은 서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지 중에 오지인데 그런 곳에서 그리고 요가인들은 그런 그 핫플레이스에서 요가를 하는 거를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이후에 요가 대회 이후에 엄청 요가인들이 방문을 많이 했고 특히나 요 화엄사를 방문하는 세대를 보면은 연령층이 높은 측에서 낮은 측으로 많이 이렇게 점차 낮아져요. 특히 MZ 세대들이 카메라를 들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엄사 홍보기획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화엄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알려나갈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은 기후하고 전염병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이후에 사람의 간격이 바뀌었습니다. 그 간격이 예전에는 아주 가까웠는데 요새는 떨어져야 산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후에도 많이 그 공간의 해체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간격의 해체의 그런 거를 사회도 바꾸고 이런 걸 했는데 그 공간을 다시 채우는 공간을 다시 형성하고 공간을 이렇게 다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찰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사회를 끌고 가는지 그런 역할을 만드는데 한번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화엄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성기용 홍보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